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하면서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가 굉장히 사건이 어려워진 그런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들이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의식주,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싶다 욕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게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고 그 가정의 터전인 집이 있는 장소나 이웃들과의 관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 뭐 이런 부분이 결부가 돼 있으니까 이 집을 지키고 싶다는 요청이 이제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하면서 집을 지키기는 힘듭니다. 사실 지킬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고, 물론 집을 지킬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청산가치 상회하도록 변제하는 경우, 가령 집 가격이 1억이라고 치면 담보대출이 9천이고 그러면은 청산가치는 1,000만 원에 불과하니까 그걸 상회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서 인가를 받는 경우,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남긴 하지만, 그런 경우와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때, 그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집을 지킬 수 없다고 이제 보는 게 맞잖아요. 이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뢰인분은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제일 중요한 집을 지키고 싶다라고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했어요. 그 사무실에서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부합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요건이 이제 엄밀하죠. 네, 그래서 금지 결정도 허가가 안 나고 자영업자분인데 매출은 상계가 되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저희 사무실로 다시 상담 의뢰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저희는 주택담보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요건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아예 요건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제 헛된 기대를 어떻게 보면 안겨드린, 그 기대를 통해서 수임을 한 그런 사례인데, 결국은 저희가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분이 기존 사무실하고는 이제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니까 저희가 그 사건을 이어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어받는 사무실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이 되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본 거죠. 종전 사무실에서 이제 기록 자체도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한테 상담 의뢰하셨던 날 바로 이제 사인계 제출하고, 저희는 소송 위임장을 제출을 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열람 복사를 해서 기록을 이제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지 결정 확보 이후에 빠르게 재산 처분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금지를 못 받고 계셨으니까 집을 못 지키는 것도 못 지키는 거지만, 자영업자로서 계속 카드 매출 상계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서 금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준비는 한결 이제 수월한 상태에서 추심이나 압류, 압박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집을 결국 팔아야 되는데, 이게 법원을 통해서 팔면은 이제 좋은 조건에 팔 수가 없고 이런저런 조율을 하기 힘드니까 알아서 임의 처분을 하셔서 청산 가치를 스스로 낮췄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때 또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은, 종전 사무실에서 이미 변제금이나 재산 청산 가치가 높게 산정되어 있던 부분을 신청 이후에 변제 수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단계가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다행히도 법원에서 원하는 보정서를 성실하게 소명해서 신청 당시보다 훨씬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까지 허가됐던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어받아서 변제금이 월 55만 원 감소하고, 총액으로는 원금 7천만 원 이상을 원래 계획보다 더 탕감받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다른 사무실에서 호언장담을 했거나 잘못된 혹은 서투른 안내를 받고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를 검증하기가 이제 힘든 구조니까. 그렇게 한참 진행을 하다가 뒤늦게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카페 보셨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뒤늦게 문의를 주시고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가 이제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미리 방지하느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사무실, 실력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고르느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례의 의뢰인께서 필요하셨던 거는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사무실의 변호사나 법무사님 혹은 상담하시는 분께 이런 관련 자료와 이제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 무리가 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그 사무실에서 그런 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름 같은 거를 가리고 비실명화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런 요청을 많이들 하시고 네. 저희는 또 그래서 케이스에 맞는 결정례를 다 이제 안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상담의 결과만 가지고 이제 신뢰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눈에 보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사무실에서 집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가 큰 낭패를 볼 뻔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위생을 알아보시는 게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사무실들이 있으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고르시면 더 큰 손해와 실수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